여기서 동성애, 이성애, 심리적 양성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쭉 얘기를 했지만, 프로이드를 저도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을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애를 써 왔는데, 계속해서 나로서도 소화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프로이드가 봤던 것들이 그 시기에 성적 억압이 아주 심했던 빅토리아 시대 그 후기에 많은 분들이 지나친 성적 억압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해서 그분들을 치료하는 이론으로서 각광을 받을 부분도 있는데, 어떤 면은 이 섹슈얼리티라는 것이 금기되어 있던 것을 공적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온 점은 인정이 되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모든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의 중심에 둔 것이 조금은 많은 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게 섹슈얼리티하고 센슈어스라는 개념하고 섹슈얼이라는 개념, 센슈얼이라는 개념, 이 몇 가지 개념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동영상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혹시 그 동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에 요즘 나온 어떤 딕셔너리 있자 개념까지를 제가 조금 같이 첨부를 했어요. 보통 센슈얼이라는 말 자체가 프로이드는 센슈얼하고 섹슈얼을 같은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센슈얼이라고 할 때는 어떤 육체적인 센슈얼이라는 게 원래는 감각의 만족을 센슈얼이라고 하는데, 이 센슈얼이라는 말이 또 섹슈얼하고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게 센슈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센슈어스라는 말은 순수하게 어떤 자극에 의한 어떤 만족, 이거 감각적인 것, 감각적인 걸 센슈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센슈어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섹슈얼하고 동일시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이 어렵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봐요. 그 아이가 보통 어렸을 때는 어때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서 자라잖아요. 엄마 품에 자라면서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엄마의 따뜻한 가슴에 안기는 걸, 그 피부가 접촉하는 걸 거기서 아주 아이가 편안하고 포근하게 느끼고, 그 따뜻함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하고 엄마나 아빠하고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킨십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 관찰 사례에서는 아이들을 아주 깨끗한 병원 환경 같은 곳에서 정기적으로 우유를 규칙적으로 잘 주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보는 사람들이 스킨십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1년 되니까 그 중에 반 정도가 이렇게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와.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서는 스킨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킨십이 어떤 면에서 센슈어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감각적인 어떤 피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지컬한 피딩으로 우리가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지만, 음식 말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사랑, 정서, 그게 또 거기에 포함되는 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죠. 아이들이 피부를 통한 접촉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감각기관에는 그 감각기관이 활동하면서 그게 잘 외부 세계와 만나면서 거기서 어떤 플레소가 있는 거죠. 감각기관의 만족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부분은 피부를 만지는 것, 이 포근하게 만져주는 것에서 오는 따뜻함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가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족이 있고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 자체도 거기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플레소가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어떤 만족들이 있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접하면서 어디를 자기가 만나는 어머니로부터의 따뜻한 안김 속에서 아이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 감각들을 잊을 수 없는 어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들이고 신체 바디 여기저기가 다 어느 부위라고 할 것 없이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성장하는데 단순한 피딩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각적인 피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센셔스한 피딩이 필요한데 그런 피딩이 실패할 때 그러니까 엄마가 잘 안아주고 아빠가 잘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를 격려해주고 아이가 필요한 어텐션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가 어펙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정이 주고받는 이런 인바이러먼트, 애정이 주어지면서 서로 스킨십이 일어나는 그리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피지컬리도 안기는 이런 경험이죠. 안전하게 부모 대상으로부터 충분하게 안기면서 거기에 사랑을 받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된다고 그러죠. 근본적인 신뢰가 생기는데 우리 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아주 초기에는 형성돼야 될 게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분들은 베이직 트러스트를 얻었어야 될 그 시기에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이 안 되고 베이직 앵사이티로 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충분하게 안아주는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 안아주고 만져주고 터치 이런 것들 아이들을 감싸주고 하는 이런 인바이러먼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혼자 내버려진 경험 그 어벤더먼트 경험이 일어날 때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코우세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어떤 섹슈얼리티라고 그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센슈얼리티 감각적 우리가 봐서 어른들의 성적인 행위라고 보는 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우리 감각적인 피딩이 필요하다면 엄마가 나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내 피부를 만져줘야 되는데 엄마가 같이 있을 때 내 품에서 오는 아주 따뜻함과 만족스러움 포근함이 있었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아이는 그것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얻는 과정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 피부를 만지는 거죠. 자기가 마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어른 눈에는 이게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자극을 자발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떤 프로이드 개념으로 봐서는 자유행위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매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른들의 성에 대한 개념이 그 제니털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 것은 프로이드도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제니털 페이스를 보통 3살에서 5살 혹은 4살에서 6살 보통 3살에서 5살 정도를 제니털 피어리드라고 봤는데 나중에 이 용어를 바꿨어요. 그걸 펠릭 피어리드라고 보고 제니털 피어리드는 청소년기 때 제니털 피어리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성을 이해하는 단계는 중학생쯤 되는 이 제니털 피어리드가 가야 그때 비로소 남녀 간의 성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인펀타일 섹슈얼리티라고 정의한 부분 인펀타일 섹슈얼리티가 아니고 인펀타일 센슈어스니스나 인펀타일 센슈얼리티라 뭐 이런 개념으로 구별을 했어야 된다 제 생각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센슈얼리티 감각이 필요한 거다고 물론 성은 그 감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건 대상과 어우러져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어떤 섹슈얼리티는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청소년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센슈어스니스나 센슈얼리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저는 우리의 혼란이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시 봤던 게 이런 따스한 환경, 그 속에서 어펙션, 사랑이, 그러니까 러브가 주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사랑이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게 섹슈얼리티라고 봤어요. 성적인 여러 행동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착적인 행동이나 유아 성욕 중에 어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매스터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는 것은 이렇게 사랑이 충분하게 받은 아이에게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충분하게 안겨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경험이 약할 때, 그리고 혼자 어벤더먼트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섹슈얼리티도 그렇고, 그리고 공격성 자체도 안전하게 자기가 타고난 본성대로 아이들이 자기 코우식이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자기의 탤런트, 그럼 자기가 원래의 모습대로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가 가지고 있는 모양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부모가 그대로 수용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치매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관리하기 시작할 때, 아이로서는 이 좌절이 생겼을 때 이 프러스트레이션에서 어그레션이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욕동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좌절이 있을 때 건강한 자기주장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그레션이나 파괴성이 나온다. 파괴성이나 공격성은 이러한 좌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크게 이런 공격성이나 파괴성을 드러내지 않고 편안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을 단순하게 욕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프로이드가 섹슈얼리티라고 봤던 것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유아 성욕이라는 걸 유아가 가지는 감각에 대한 감각 욕구, 감각 욕구라고 성적 욕구, 성애적인 욕구, 감각적인 어떤 아이의 감각에서 오는 감각적 쾌락과 성애적 쾌락을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에서 제가 동영상에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우시에겐 자기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성욕이 문제가, 성욕이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성욕이론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전부 동성애, 이성애, 이렇게 양성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슈가 있는 성도착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니털 성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성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남녀 간의 성애에 대한 그 개념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 시절에 유아 성욕이라고 하는데, 유아 성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따뜻한 감각을 원하는 거라는, 따뜻한 감각에서 엄마가 안아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그 품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통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도 보통 이런 유아적인 성욕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제니털한 성관계, 이런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누군가, 내가 임상에서 만난 누구 같으면 그 여자분에게 계속 안겨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엄마 품에 있는 거라고. 이게 어떤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각적인 어떤 쾌락들인 거죠. 이 감각적인 쾌락은 성애적인 쾌락하고 전혀 다르다고 봐야만이 우리가 혼선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당히 잘할 때까지는 아이들은 성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그래서 대부분 드러나는 게 뭐예요? 동성애적으로 드러나는 거. 엄마나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충분하게 이렇게 감각적인 어떤 만족을 주지 못하면 아이는 자기 혼자 그걸 자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가 만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어른들의 눈으로 보니까 얘가
아이가 벌써 무슨 성적 도착 비슷하게 애가 유아 성욕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 성욕적인 것으로 너무 일찍 봐버리게 그 퍼스펙티브 자체가 어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이는 부모가 보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아이죠. 단지 자기 피부를 만지는 것에서 쾌락이 있는 거고 어디를 부비거나 만지거나 하는 게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졌던 그 쾌락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걸 적응하지 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이걸 자가 발전해야 됐던 어떤 아픔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결핍의 결과이지 이게 본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게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이 보는 견해죠. 그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원래의 이런 아까 제가 감각적인 쾌락을 주셨던 분은 원대상은 어머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은 동성애적인 경향으로 그러니까 제니털 섹슈얼리티로 보면 이게 동성애인데 사실은 어린 시절에 엄마 품을 찾는 거라는 얘기. 결국 엄마를 만나는 것이지 그게 성애적인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깊이 보면. 그래서 프로이드식으로 하면 전성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이 전부와 성도착이나 이런 것들은 전성기적인 관계이지 정상적인 어른들의 성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은 성애적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지 남녀 간의 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면 조금 더 클리어해지지 않나 싶어요.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기의 과거를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묘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아버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끌려가도록 하는 그런 역동을 만들어내는 분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어려운 환경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왔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정말 얻기 어려운 그 자기의 관심이나 자기의 감각적인 만족이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 애정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애써야 됐던 과거죠. 애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접근하는 방법이 오직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당연히 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누군가를 만나면 그날 하룻밤 자는 것이 당연히 악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관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헤어져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애정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적 관계는 전혀 별개로 상태로 느끼는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제일 우리가 항상 상담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 어떤 분이 자기의 과거에 특히 굉장히 성적 학대를 받았다거나 피지컬한 학대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 학대도 우리가 유심히 잘 들여다봐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과장되게 전달됨으로써 치료자가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드라임 환자들 경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애절한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치료자가 그 사람과 지나친 동의시가 일어나 버려요.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얼마나 불쌍한가. 인간이라면 저 사람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데 이게 프로페셔널 에틱을 넘어설 가능성이 바운더의 경계를 놓쳐버리면 아주 좋은 뜻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 사람들은 감각적인 만족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안아주길 바라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역전이가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어 어깨라도 안아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는 얘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이런 역동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좋은 뜻에서 이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처음에는 그런 정서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에더프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성인들이니까 제니털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경계를 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동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분들이 섹슈얼리티라기보다는 센슈얼리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필하는 건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따스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성애적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거부하기가 더 쉬운데 이분은 너무 어린 정서로 따뜻하게 누군가 안아주기를 바라는 이 정서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른이 지나가는 것을 힘든 것하고 똑같은 정서가 와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이대로 저렇게 흐느끼며 울고 힘들어 하는데 그냥 놓아둔다는 게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프리에더퍼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랑을 뭘로 사랑이냐면 자기의 욕구가 어떤 욕구건 다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줘야 사랑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의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독립된 인격끼리 서로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애적 대상이 되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 사람은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힘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나한테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아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분의 계속적인 패턴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